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몇몇 언론들의 보도 행태, 또다시 혹은 여전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와 함께 이번 보도 문제점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되셨네요. 지난 23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부르는지 네이밍하는 것 자체가 네네. 사건의 어떤 성격이나 뭐 어떤 그 프레임을 결정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미지가 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쪽 최근에 세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예, 계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MBC 뉴스데스크가 24일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가 이른바 N번방이라고 불렀던 사건, 저희는 이 범죄를 가입자 전체가 저지른 집단 성착취 사건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사건을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뉴스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N번방 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또는 최근에는 조주빈 사건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표현이 요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널리 알리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 성착취 네. 영상 거래 사건. 개념 규정을 이제 확실하게 네네.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인지하기도 쉬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조주빈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주 포털라인 섰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네. 뭐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난데없이 네.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본질은 사라지고 다른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분산시켰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신상 공개는 하되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도 마이크를 그렇게 함부로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이 본인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을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언론이 이 마이크를 일단 쥐어주지 않는 것이 일단 더 좋은데 굳이 물었는데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을 왜 말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서 언론을 쳐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할 때 보도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렇다면 불가능하죠. 네. 네. 그렇다면 최소한 팩트 체크를 해서 그냥 보도해서 퍼나르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조주빈의 말을 확대 재생산해줘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의도한 내용대로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정확하게 왜 그랬을까를 팩트 체크하고 조주빈의 어떤 심리 상태도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네.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언론 보도는 그렇지 않고요. 너무나 그 조주빈이 의도한 대로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예,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TV조선과 조선일보 네. 이 라인이 굉장히 관련된 보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 보도에서 아예 제목을 26일 일면에서 손석희 조주빈 협박에 돈 건넸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사의 주제가 다 손석희예요. 사면 기사 제목은 손석희. 네. 조주빈과 무슨 일 있었길래 왜 신고 않고 돈 입금했나. 이런 식의 보도를 첫날부터 뽑아내고요. 네. 그리고 당일날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TV조선에서 또 마찬가지로 손석희와 연결지은 보도들을 내놓고 지금 시사 토크쇼에서는 뭐 패널들이 말을 해도 진행자가 그 주제를 자꾸 손석희로 돌리는 그래요?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상당히 문제적 보도 행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사건 터지면 항상 언론들이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가 이제 논란인데 네. 이 신상 공개에 대한 엄청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던데 그 바로 전날 SBS가 단독으로 네. 보도를 했어요. 네.
이 모습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SBS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네. 국민들이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론이니까 반영해서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으로는 사실 신상 공개된 게 지금 첫 번째 이번에 첫 번째 케이스이기 사례. 때문에 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최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그 결정이 있기 하루 전날 내일 분명히 결정이 이루어질 날 텐데. 텐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의 체계였는데 그것을 깨고 굳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꼭 그게 공익적으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도 내용에서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본인들 말로는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네.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보여준 내용들은 피의자 학교 주변의 평가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부적절한 조주빈의 악마화, 개인을 악마화하는 그런 보도 행태였거든요. 네. 그런 보도 굉장히 부실하고 미흡한 보도를 내놨다라는 점에서도 아쉬웠고요. SBS 측에서 나중에 그 말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 보도가 피의자가 어떤 동기나 심리적인 상태로 범행을 했는지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저는 아무리 봐도 무슨 팩트를 확인했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SBS의 이런 그 보도가 좀 돌발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보도 내용도 미흡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실제 뭐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후죽순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N번방 그놈 조주빈 범죄 기관에도 봉사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을 쭉 네네. 내보내는 상황인데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그런 그 부적절한 보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제 그 사생활 그야말로 이 사람의 조주빈 씨의 개인을 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성폭력이나 성착취를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예요. 네. 우리가 막 조주빈 씨 인권 엄청나게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보도 보면 장애인 눕던 오빠가 N번방 그놈이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나 계속 이 사람이 되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악마였네 뭐 이런 이중성 식의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중앙일보에서는 낮에는 보육원 봉사, 밤에는 네. N번방 박사, 두 얼굴의 조주빈, 머니투데이는 여자만 5천 명 넘게 팔로우, 조주빈 SNS 보니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보도들이 결국은 그 가해자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악마다. 이런 어떤 의외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저는 이건 흥미 위주의 보도일 네. 뿐인데 결국은 이런 보도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이 악마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왜 우리가 문제 삼냐면은요. 사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이나 성추행 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악마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가해자를 그렇게 비정상적 특정인으로 보이도록 묘사하는 것은 결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극적인 서사를 부여하는 것 자체도 좋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오랫동안 이게 연구 결과로 네. 이런 식의 보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조주빈 이게 스스로 이제 악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쓰는 악마라는 맥락은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자기 과시형의 어떤 그런 발언들 그런 그렇죠. 맥락으로 네. 이제 이해도 되고 이 문제는 조주빈 한 명한테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엄청나게 많은 조주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가해자가 훨씬 많다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것을 관람한 그 관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회원들이. 것인데 회원들이 있다는 네. 것인데 이런 조직 그 구조 자체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부터 성착취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심각하죠. 특히 디지털 성착취가 네네. 지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언론이 제대로 그동안 주목하고 보도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 주었는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조주빈이라는 한 사람만을 막 뜨겁게 보도를 했을 때 이후에 또 쑥 사라지고 이 네. 사건은 또 문제는 그대로 남아버리는 그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네. 제가 이번 사건 이제 접하면서 저도 내용을 초반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범죄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어떤 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이런 사건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란의 다크웹, 뭐 웹, 하드 카르텔 등등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네. 또 한 번 이렇게 막 시끄럽다가
또 확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네. 대한 우려도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란핵 사건이나 또는 버닝썬 동영상 사건 네네. 그리고 사실은 기자 단톡방 사건도 있었죠. 있었죠. 네. 굉장히 다양한 이런 SNS나 이런 그 디지털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성착취 사건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사실 이번처럼 이렇게 뜨겁게 여론화된 적은 사실 처음이고요. 네네. 이전 보도들은 잠깐 보도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너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흐지부지 조용히 지나갔고요. 네. 이번에 보면 워치맨인가요? 그 네네. 분도 이미 잡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모르고 몰랐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언론이 이런 사건을 주목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리고 최소한 이번에 이렇게 뜨거웠다면 이것을 개인의 악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집요하게 이 사건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론이 좀 주도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몇몇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 조주빈 씨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조주빈 씨가 학보사 편집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시국선언에 동참했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좌파 문재인 정권 지지자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하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도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조 전 장관 덕분에 조주빈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었다라는 네네. 식의 그런 주장도 굉장히 있었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네. 명백하게 팩트체크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수사 지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네. 2030 여성표를 위해서 겨냥해서 한 행동이다. 너무 정치적인 쇼다. 네. 이런 식의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군요. 선거와 뭐든지 연결시키려고 네.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지금까지 김원경 민원연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